자, 이제 우리가 시장 경제 체제 내에서 부의 총량은 경제 성장률에 따라서 이 결정이 되고요. 자, 정해진 경제 수준 내에서 누군가가 부를 얻게 되면 누군가는 부를 잃게 되는 그런 법칙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익을 보면 또 누군가는 이 부동산 저점에서 이익을 침탈당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그렇게 본인이 변하지 않는 기본 가치만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주변의 여건이 어떻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는 장기적인 플랜을 가져갈 수 있고요. 부동산의 주기상 이런 시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예측을 한다면 자, 그 시점과 그 다음에 내가 이 자산을 계속 유지를 할 건지 아니면 적정 시점에 매각을 할 건지에 대한 본인만의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 풍랑의 시기죠. 이 풍랑은 너울이라고도 하는데 너울의 특징은 주기라는 것이 있고요. 거기에는 저점과 고점이 있죠. 자, 이 부동산 시장에서 이 저점과 고점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누가 뭐래도 금리죠. 금리는 주기적으로 변동이 되고 비교적 그 주기가 일정한 편입니다. 자, 한동안 오름세에 있었다면 한동안은 내림세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한다. 대부분의 부동산 관련 유튜브 채널들이 이 저점과 고점을 파악하는 데 초점들을 맞추고 있죠. 이 부동산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다 라고 했을 때 최고점을 파악해서 그때 이제 부동산을 매각을 하고 다시 저점이 돌아오는 시기에 부동산을 매입을 하는, 그래서 저가에 매입을 한 다음에 고가로 팔고 그리고 그 차액을 이용해서 더 큰 부동산 혹은 그 양을 늘려가면서 계속적으로 이익을 축적해 나가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시장 경제 체제 내에서 부의 총량은 경제 성장률에 따라서 이 결정이 되고요. 자, 정해진 경제 수준 내에서 누군가가 부를 얻게 되면 누군가는 부를 잃게 되는 그런 법칙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익을 보면 또 누군가는 이 부동산 저점에서 이익을 침탈당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채널의 경우는 이 고점과 저점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자산의 기본적인 체력에 초점을 맞춥니다. 쉽게 얘기하면 금리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그런 기본적인 체력이 우수한 그런 자산이 어딘지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죠. 자, 그래서 보면 이 건축물의 용도별로 종합평가를 하는 기준들을 보면 도시 중심지 이론이라든지 아파트라면 일자리 수요, 지식산업센터라면 수요업체 지수나 산업단지 접근성이라든지 공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교통 인프라, 특히 지하철 접근성과 같은 어떻게 보면 뭐 대단한 기술이나 첨단 기술 같은 그런 것들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사실 가장 기본적인 것에 충실한 겁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게 되면 엄청난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은 이런 기초적인 데이터들은 절대 쉽게 변하거나 왜곡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 얘기는 어떤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은 모든 것들이 이 데이터의 흐름 안에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의 총량값이 가리키는 가치 측정값이 높을수록 큰 파도가 몰려오더라도 이 변동폭 자체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채널 초기부터 말씀을 드렸고 계속 강조해 왔고 오늘도 강조하는 것은 지역적인 호재 요소에 너무 목을 매기보다는 요행길을 바라거나 어떤 지름길을 찾기보다 가장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자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또 지금과 같은 이런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서 모두가 팔 수 있다라면 지금 빨리 팔자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 가운데에서 더욱더 빛을 발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모두가 어려운 시기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데요. 그간에 있어왔던 이런 데이터들과는 양상이 전혀 다른 그런 데이터들이 발생을 하고 있죠. 새로운 것들을 매일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고요. 계속적으로 부동산이 오르기만 한다면 정확한 부동산의 작동 원리를 알 수가 없죠. 오히려 이런 변화 주기와 이 변동폭에 대해서 어떤 요소들이 이 반등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 가장 크게 관여를 하는지 알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시기일수록 오히려 데이터에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여겨지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놀라운 데이터의 수확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끊임없이 축적하고 스터디를 해서 자신만의 분석 툴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저희 연구소에서 제공해드리는 컨텐츠는 어떻게 보면 코딩 시장에서 보면 오픈소스를 제공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오픈소스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기본적인 분석할 수 있는 툴이나 이 방법론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물론 지금 현재 공동주택 그리고 업무시설, 자 상업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만 아직 제공해 드린 적은 없습니다. 이런 용도들에 대해서까지도 조금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린 적은 있지만 각자의 계시는 지역과 그리고 각자가 선호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있으시죠. 그러면 그 용도에 맞게 자신만의 분석 툴을 갖추셔야 됩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제공해 드리는 이런 오픈 소스들을 가지고 자신만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과 같은 논리죠. 자, 그래서 자신만의 최상의 모델을 개발하시고 그러한 기준 틀에 맞춰서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건축물들에 적용을 시키시면 되는 거죠. 자, 다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혹은 기초적인 분석 툴 방법론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저희 연구소에서 제공해드리는 그런 분석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이제 향후 체어맨 등급을 다시 개설을 해서 건축물 용도별 분석 관련 강의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강의들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절대 이런 시기에는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시거나 조급하게 어떤 일을 처리하시거나 그렇게 됐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파고에서 자, 고점의 매물을 팔고 저점 상태에서의 이 좋은 건축물들을 매입하는, 실제적으로 자본주의 시장 내에서 부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가는 그런 세력들에게 밑밥이 되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 내에서 자기의 자산을 지켜내야 한다. 손해를 조금이라도 덜 보기 위해서 지금 현재 헐값의 물건을 판다라든지 이렇게 피동적으로 시장의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 말고 시장 분위기를 주도할 수 있는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렇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자기 자신만의 주관을 가진 이제 투자 전략 그리고 투자 툴, 그런 투자를 도울 수 있는 분석 툴을 반드시 갖추시라. 자, 그래서 좀 제가 추구를 하고 있는 방식은 특정 호재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급격히 이 가치가 상승을 하거나 쉽게 얘기하면 좀 뻥튀기 되는 거죠. 뻥튀기가 돼서 원래 본연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들보다 과평가됨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시세 차익, 이런 것들을 좀 지양합니다.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원래 건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가치, 이제 이 가치에서 주변의 어떤 다른 외적인 환경들로 인해서 그런 영향을 받게 됐을 때 이 본연의 가치 자체가 높은 건축물은 이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해서 급격하게 가치 폭이 하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요 자체가 쉽게 흔들리는 이제 그런 요소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건물들은 꾸준히 가치가 상승하는 거죠. 자, 더군다나 이제 어떤 특정한 호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제 그런 호재가 발생했을 때의 오름세 폭은 거기에 오히려 플러스 알파가 돼서 작용하기 때문에 건물의 가치가 급격하게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자, 반대로 얘기하면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건물의 가치 체력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건물에 비해서 하락폭 자체도 적다라는 거죠. 자, 만약에 그렇게 본인이 변하지 않는 기본 가치만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주변의 여건이 어떻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는 장기적인 플랜을 가져갈 수 있고요. 부동산의 주기상 이런 시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예측을 한다면 자, 그 시점과 자, 그 다음에 내가 이 자산을 계속 유지를 할 건지 아니면 적정 시점에 매각을 할 건지에 대한 본인만의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 그게 아니라고 하면 최근에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부동산이 자, 가장 리스크가 크고 또 가장 큰 문제가 언제 발생을 하냐면 부동산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을 때,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이렇게 몰려드는, 누가 봐도 이 시장 자체가 좋기 때문에 분위기에 편승해서 이제 부동산을 매입을 하시게 되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자, 옆에서 좋다니까 함께 가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매입을 하시는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게 되면 나는 이 건물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 가치는 모르고 옆에서 좋다고 하니까, 그리고 자, 누가 들어도 건물을 분양을 하거나 팔려고 할 때는 좋은 부분만 주로 부각을 해서 이 설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처음 부동산을 접하게 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혹해서 넘어가시게 되죠. 거의 다 이제 고점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 저점이 금방 도래를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 저점에서 다시 뜨거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분위기를 인식하고 그제서야 이제 더 손해를 보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너도 나도 이제 물건을 다시 또 내놓는, 자, 그때 이제 발생하게 되는 손해들이 이제 고스란히 이 고점에서 물건을 팔고 저점에서 살려고 하는 그냥 그런 사람들의
주머니 속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건물의 본연의 가치를 본인 스스로가 잘 파악할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 취지로 저희 채널에서 최대한 뜻을 함께하는 분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연구를 통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